자, 교재 580쪽에 3번에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 등이라고 들어가 있죠. 최근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봅시다. 자, 여기 A사가 주택건설 사업을 합니다.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조성하죠. 자, 조성하면서 갑의 토지 일부를 이렇게 경계를 침범해요. 자, 그래서 갑이 뒤에 이 사실을 알고 회복하겠죠. 내 토지니까 돌려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사용검사 후 입주자가 여기 입주를 할 거예요. 사용검사 전에는 아직 공사 중이니까 A사하고 각하고 둘이 해결할 문제고, 사용검사가 된 이후에 자, 입주자가 이제 입주까지 했어요. 이런 상태에 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은 입주자들이 여기 공사된 부분을 다시 갑의 토지를 돌려줘야 되죠. 자, 이랬을 때 공사된 부분 철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토지가 이 주택단지 전체 면적의 100분의 5 미만으로 아주 경미한 토지일 때는 오히려 공사된 부분 철거하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입주자들이 갑에게 이 토지를 우리에게 그냥 시가로 팔아줄 것을, 즉 매도를 해줄 것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하는 제도예요. 자, 그럼 입주자들은 A사가 잘못했죠. 자, A사에게 자기들이 선 비용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아파트 건설이라든지 이런 걸 할 경우에 자, 이런 경계 부분에 타인의 토지 침범하는 경우가 흔할까요? 아주 드문 일일까요? 네? 자, 아주 드물다면 법을 안 만들어요. 흔해 빠진 일이니까 이게 법을 만들어 놨다. 너무 많이 생깁니다. 저도 옛날에 건축을 하면서 이것 때문에 그 소장하고 엄청 싸웠어요. 이런 짓 좀 하지 말라고. 왜 하느냐? 자기들 일하기 편쾌하기 위해서 이걸 해요. 자,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실제로 있었던 일이 이게요. 자, 여기 경계입니다. 자, 여기 아파트 공사를 하고 여기는 옆에 단독주택이 있었어요. 여기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당연히 지하 굴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지하 굴착을 해서 지하실을 넣어야 되는데, 지하 굴착을 하면 이 지역에 연약 집안이면은 반드시 이 경계에 넘지 않도록 해서 여기에다가 흙막이 공사를 해야 돼요. 그래 이쪽에 있는 집안이 물어내리지 않지. H빔을 박아서 흙막이 공사를 합니다. 자, 이렇게 흙막이 공사를 이렇게 해서 아파트를 넣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지하실이 크기가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지죠. 여기가 이제 지하실 벽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옆집에 이제 빈 날, 어떻게 하느냐, 이래 합니다. 옆집 땅 있죠? 이 속에다가 흙막이 공사하고 흙으로 싹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땅 속에다가 흙막이 공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하실 크기가 자,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 부분이 지하실로 들어와 버리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걔가 흙 싹 덮어놓고 포 없이 딱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집에 사는 사람이 내한테 의뢰가 들어왔어. 이게 보니까 처음에 이것 때문에 의뢰가 들어온 게 아니라 여기에 발파 작업이고 여러 가지 공사를 하니까 시끄럽다 해서 저한테 문의가 들어왔어요. 현장에 좀 오셔가지고 좀 봐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가서 봤는데 딱 요거 해놓은 거예요. 내 눈에 딱 보이는 게.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사까지 오랬어요. 흙을 걷어내고 있으니까 여기 소장이 이제 노래가 쳐다보는 거죠. 딱 다 걷어내버렸어요. 걷어내니까 안에 H빔 박아놓은 게 다 드러나죠. H빔 그거 살짝 받기 딱 좋습니다. 쑥 기계로 밀어 넣어보면 표 없이 들어갑니다. 자, 나중에
이게 다 들통 나버리죠. 자, 그래서 그 소장을 부른 게 아니고 이거 허가내준 담당자 있죠. 바로 불렀어요. 니는 불법도 허가내주나 하니까 막 총알같이 튀어오겠죠. 니 얼마 받아본 거야. 이런 식으로 공사를 왜 허용시키느냐. 와, 나는 이런 거 봐라. 지금 헝가리 공사에 다 해놨네. 너무 땅 하나다가. 그러니까 이제 막 노래지는 거야. 그러니까 공무원을 줘야 됩니다. 공무원은 계속 압박을 가해야 해결책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합의 보자 이야기를 하대요. 그래서 이 집을 사 넣겠다 하더라고, 자기들이. 그래서 얼마 줄래? 10배 달라 했어요. 10배 줘야죠. 잘못했으니까. 예, 그래서 막 빈소리 하지 말고 10배 하려면 하고 안 그러면 이 전부 다 철거시키겠다. 그럼 공사 비용이 아파트니까 굉장히 비용이 많이 그거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사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땅 옆에 공사한다 하면은 자, 반드시 주의해야 돼요. 예. 그래서 공사를 할 때는 자기들이 그럽니다. 우리가 청량을 해서 이렇게 지금 공사를 하니까 청량 다 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게 맞습니다라고 하면은 절대로 그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예. 내 돈 들여서 다시 청량해 보세요. 틀림없이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렇습니다. 거기에 나중에 보면은 여기다가 청량하면 말뚝을 박아줘요. 경계지역에. 이게 경계다라고 말뚝 박아주는데 그날 밤이 되면 말뚝 다 뽑죠. 이 아들이. 뽑아가 이렇게 바꿔버려요. 이게 경계다. 예. 아무 죄책감 없이 합니다. 이게 뭡니까? 소위 토지절도예요. 이걸 처벌을 해야 돼. 이거는 이제 이 토지절도에 대한 최초로 책임을 묻는 법이 지금 방금 이런 책이던 거예요. 그래서 주택건설공사 같은 걸 하면서 이런 행위가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만일에 내가 가지고 있는 땅 옆에 공사를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자비를 들어서 청량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행가하고 완전히 다르게 놓을 수가 있어요. 자, 저랬을 때, 자, 봅시다. 1번에 실소유자에게 매도 청구 보시면, 주택의 소유자들은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있는 게 말소 소송 등에 따라서, 자,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에, 줄칩니다.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자, 실소유자에게 해당 토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소유자 대표자 선정. 자, 주택의 소유자들은 대표자를 선정해서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줄칩니다. 대표자는 주택 소유자 전체 4분의 3 이상 동의를 얻어 선정해야 돼요. 매도 청구 판결의 효력.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줄칩니다. 주택의 소유자 전체에 대해서 효력이 있습니다. 자, 매도 청구 허용 면적, 매도 청구 할애를 경우에는 줄칩니다. 그 다음에 해당 토지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 미만이 됩니다. 만일 5% 이상이 되죠. 땅이 커질 때는 매도 청구 못합니다. 다시 돌려줘야 돼요. 자, 매도 청구의 의사표시 송달. 매도 청구 의사표시는 줄칩니다.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 회복한 날 2년 내에 실소유자에게 송달이 되어야 합니다. 매도 청구 비용의 구상. 자, 줄칩니다. 주택 소유자들은 매도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전부를 사업주체에 구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경우에 대표적으로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최근에 자주 노는 내용이다 이렇게 하시고, 자, 이제 투기과일지구로 갑시다. 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 지금 현 정부에서는 크게 두 가지 제도를 도입했어요. 첫째는 투기 과열지구. 자,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제도를 자, 도입했는데, 자, 이 투기 가열지구는 주택에 대한 투기가 자,
과열이 되면은 지정합니다. 자,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은 두 가지로 나눠요. 과열 지역이 있고 위축 지역이 있죠. 자, 그래서 이 과열 지역은 주택에 대한 거래 등이 과열이 되거나 우려가 있을 때 지정을 하고, 자, 위축 지역은 주택 거래, 이 주택 거래가 위축이 되거나 우려가 있을 때 지정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위축 지역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과열 지역으로서 조정대상 지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투기 과열 지역과 조정대상 지역은, 과열 지역은 차이가 뭐냐? 투기에 대한 과열이 있을 때 지정할 수 있고 똑같이,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은 뭐까지 있을 때? 우려가 있을 때도 지정하는 거예요. 투기 과열 지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서 지정하고, 또 시도지사도 지정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를 해서 지정할 수도 있어요. 자, 조정대상 지역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합니다. 자, 그럼 이게 지정되면은 투기를 어떻게 막느냐? 첫째, 전매. 자, 거래를 못하도록 제한하죠. 자, 전매 제한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출 규제가 돼버려요. 대출 안 해줍니다. 자, 그리고 세금 규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금 폭탄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자, 투기 막는 제도인데,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의 과열지역은 비슷해요. 이게 어떤 뜻이냐? 이중으로 규제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자, 여기 학원이 있는 곳가 남구죠. 자, 남구에는 뭐 신정동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동들이 있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원래 전에는 어떻게 정했느냐? 자, 여기에 투기가 있다 또는 우려가 있다. 그러면은 시, 군, 구 단위로 지정했어요. 그럼 이 남구 전체에다가 투기과열지도 지정하고 조정상 지역도 같이 지정해버려요. 이중으로 묶어버리죠. 그래 된다 안 된다? 아예 안 돼요. 그래서 2017년 8월 2일 날 이걸 발표를 했어요. 이 두 가지 제도를. 발표를 하니까, 자, 이걸 시행해 보니까, 자, 전국적으로 이거 다 지금 다 해버렸어요. 자, 주택거래 있다 없다?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2017년 하반기부터 중개업소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죠. 왜? 거래 한 건이 없으니까. 이 두 가지 제도로. 전국에 이걸 지금 다 해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투기 때문에, 이동 때문에 전체 다 지금 합니다. 그럼 여기에 사는 사람이 자기가 채무도 있고 해서 갚아야 되기 때문에 당장 돈이 필요한데 자기 사는 주택을 팔라고 내놨다. 자, 거래 못하도록 묶어버렸죠. 네, 거래도 안 되고. 또 사는 사람 입장에서 대출을 받아야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대출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주니까. 거래된다 안 된다? 예, 선량한 피해자들만 속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 엄청난 진정을 합니다. 이게 좀 잘못된 거 아니냐? 너무 광범위하게 진행한 것 같아. 자, 그래서 정부가 법을 바뀌었죠. 시군구에서 이제는 읍면동 단위로 지정하도록 법을 바꿨어요. 자, 그러면 요즘은 이제 이 동만 있으면 이 동만 어떻습니까? 지정하고 나머지 지정한다 안 한다? 안 하도록 이렇게 법을 바꿨어요. 자, 그럼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해제. 자, 1번에 줄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 주정책심의위원회에 갈로 띄어놓으시고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까지 줄치고, 이 경우
자, 투기가일지구는 자 출처입니다. 투기가일지구는 지정 목적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 범위에서 시군구 또는 읍면동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가 출처인데요. 택지개발지구 갈로 떼어넘으시고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군구도 지정할 수 있지만 읍면동 단위로 지정하도록 법을 바꿨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동그라미 2번 내용은 법이 다 바뀌었어요. 이번에 박스에 있는 법이 바뀌었으니 지금 보시면 안 되고, 그 외의 거는 선거 이후로 미루세요. 선거 이후에 또 이것도 달라집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양갈로 이번에 조정대상 지역의 지정 및 해제 찾았습니까? 자, 출처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 지역으로서 대통령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지역을 주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출처고, 이 경우 조정대상 지역은 지정 목적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출처입니다. 시군구, 읍면동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까지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것도 읍면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꿨어요. 자, 박스 아래 보시면 기역의 주택가격, 청약 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주택 보급률 등을 고려했을 때, 자, 출처입니다.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 자,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은 투기가일지구와 다르게 우려가 있을 때도 지정할 수 있죠. 자, 니은의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 주택수,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해서 자, 주택 분양, 매매 등 출처입니다.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을 때도 지정합니다. 그래서 아직 위축 지역은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는 지정 절차 이하 내용들은 다 선거 이후로 미루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 3번에 주택의 전매 행위 제한 등, 자, 글로 갑니다. 자, 우리가 여기 보시면 투기가일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이 지정되면은 첫째, 전매를 못하도록 제한한다 했죠. 거래 제한합니다. 예. 요게 관한 것을 배워요. 자, 전매 제한. 자, 주택. 자, 입주자 선정지를 포함해서 이런 주택이나 입주자지, 즉 분양권을에 대해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10년 범위 내에서 전매를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면은 이 주택이나 입주자지는 10년 범위 안에 전매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게 다 정되기 때문에 상당히 거래 제한이 많았습니다. 예. 자, 그럼 책에 보시면은 자, 1번에 전매 제한 대상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체입니다. 주택 주체이고, 관란에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 주체이고, 자, 갈로 띄어넣으시고를 포함한다 줄치고, 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또 줄칩니다. 10년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이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의 전매가 줄치고, 관란을 일단 그냥 보세요. 매매 정려 그 밖에 권리 변동 수반한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줄칩니다. 상속 경우는 제외됩니다. 상속으로 인한 전매는 허용한다는 뜻이죠. 자, 하거나 이의 전매 알선할 수 없다까지 줄치면 돼요. 자, 구체적으로 전매 제한 대상이 5가지죠. 1. 기억에 줄칩니다. 투기가일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은 전매 제한 대상이 됩니다. 니은의 조정대상 지역에 건설 공급하는 주택 줄쳐서 보시고, 이것도 전매 제한 대상이 되고, 다만 보실 거 없고, 디귿에 분양가 상한제 정주택 줄치고, 이것도 전매 제한 돼요. 분양가 상한제는 자, 가격도 규제하고 또 거주 의무 기간도 있고 전매도 못하고, 그러니까 건설하려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예. 자, 그 다음 리얼의 줄치입니다.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을 공급하는 주택도 전매 제한됩니다. 다만 보실 거 없고, 그 다음 미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에 따른 줄치입니다.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건설을 공급하는 주택도 전매 제한되는데, 갈로 안에 법 51조 1항 2호 지역이라 했죠.
자, 그 2호 지역 밑에 서서요. 공공택지 외 택지입니다. 공공택지 외 택지, 즉 민간택지죠. 민간택지에서 자, 공공재개발 사업에 의해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은 전매 제한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이 5가지는 전국이 다 적용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밑에 전매 제한의 특례 해당 주택의 우선 매입 봅시다. 이랑 각호 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 인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매 금지 규정을 정하지 아니하는데,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박스에 기형부터 2형까지 있죠. 찾았어요. 그걸 갈로 묶고 옆에다 씁니다. 전매 허용 사유라 쓰시면 돼요. 자, 그 8가지에 해당될 때는 전매 제한이라도 기간이라도 전매를 어떻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자, 기억해 봅시다. 세대원 갈로 떼어넘으시고 근무 생업상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약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시 특도 시 군으로 갈로 떼어넘으시고 이전할 때는 전매할 수 있는데, 다만 다음에 줄칩니다. 수도권 안에서 이전할 경우 어떻다? 제요.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건 전매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에 상속에서 들어간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할 때는 전매할 수 있고, 디귿에 세대원 전원이 해외 이주, 이민 간다는 뜻이죠. 2년 이상에 주의하시고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할 때는 전매할 수 있습니다. 자, 리얼에 이혼 동그라미 하시고, 자, 이혼으로 인하여 입자 선정지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 줄치시고, 자, 우리가 이혼하게 되면은 자, 재산 분할하죠. 그 과정에서 넘어가는 건 허용하겠다 이 뜻이. 자, 그 다음에 미음에 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정치적인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줄칩니다. 공익사업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 제공한 자가 사업 시행자로부터 이주택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전매할 수 있고, 자, 비오스의 끝에 줄칩니다.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됐을 때 전매할 수 있습니다. 자, 시옷의 입자 선정지 주택의 일부란 말에 동그라미, 일부를 배우자 정려 줄치고 할 때는 전매할 수 있는데 이게 부부 공동 명의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형의 줄칩니다. 실직 파산 신용불량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도 전매할 수 있습니다. 8가지 사유가 있을 때는 전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고, 자, 동그라미 3번 이하 내용들 있죠. 다 선거유로 미루세요. 어차피 선거되면 이 부분도 많이 받게 돼요. 자, 심화에 가면은 전매 제한 기간에 들어가 있죠. 딱 봐야 될 거 한 2가지밖에 없는데 지금 공통사항 1번 줄칩니다. 전매 행위 제한 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자, 입주자 선정된 날이 무슨 날이요? 당첨일입니까? 최초 공급 계약 체결일입니까? 당첨일입니다. 당첨일. 예, 당첨일 날 바로 전매 제한된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자, 동그라미 2, 3, 4는 보실 것 없고, 이번에 토기가일주에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자 선정지는 언제까지 전매 제한되느냐 줄칩니다.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일까지 기간 동안만 전매 제한됩니다. 토기가일주에서 건설된 주택일 때는 언제까지 전매 제한됩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까지 전매 제한됩니다 이 뜻입니다. 자, 그 이하 3번부터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 있죠? 다 버리세요. 뭐 좀 있으면 바뀔 겁니다. 그래서요. 자, 제4장의 리모델링. 자, 리모델링은 원칙적으로 허가받아 하는데, 리모델링 허가 거기 보시면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하려고 할 경우에는 자, 허가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이 정한 기준 절차에 따라 시장구청장 허가받아 하는데, 자, 박스 안에 창고에 가면 동의 비율이 나오죠. 이것도 암기 프린트에 다 있습니다. 자, 거기에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가 리모델링 할 때입니다. 공사기간, 공사방법 등이 적혀있는 동의서에 줄칩니다. 입주자 전체 동의를 받아야 돼요. 자, 그럼 전체 동의받기 쉽다 어렵다? 어렵죠.
그러면 이번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 어떻게 동의받는지 봅시다. 다음 사항이 적혀 있는 결의서에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경우에는 줄칩니다.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결권의 각 75% 이상 동의와 각 동별 구분 소유자 결권 각 50% 이상 동의받아야 합니다. 자, 갈로 띄워놓으시고 내려가서 동을 리모델링할 경우 줄칩니다. 그 동의 구분 소유자 결권 각 75% 이상 동의받아야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3번에 입주자 대표회의 경우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자, 입주자 대표회의의 경우 다음 사항이 적혀 있는 결의서에 줄칩니다. 주택단지 소유자 전원 동의받아요. 자, 전원 동의받기 어렵죠. 그래서 조합을 설립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75% 이상 동의하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 밑에 이번에 허용행위는 문제풀이 때나 보시고 내려가서 양갈로 2분의 시공자 선정부터 해서 그 다음 페이지는 다 5, 6월달 이후에 보세요. 자, 592쪽 가면 정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에 들어가 있죠. 자, 그게 양갈로 1, 2, 3, 4, 5까지는 3, 4를 보시고 옆 페이지 가면 양갈 6번에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 덕이라 들어가 있죠. 그럼 버리시고 내려가서 3번에 리모델링 기본계획 등은 5, 6월 달에 보세요. 자, 595쪽까지 5, 6월 달에.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4번에 세대수 정량 2분 시기조정이라는 제목 찾았습니까? 그것도 5, 6월 달에. 자, 밑에 양갈로 5번, 6번에 관한 거 다 버리세요. 5번, 6번. 옆 페이지 가시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1번이 주택상환 사채 등이라 되어 있죠. 그거는 3, 4를 가서 보시고. 자, 교재의 600페이지 보시면 2번에 궁주택사업 특별회계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버리시고. 자, 옆 페이지 가면 보칙의 1번 협회 설립인가 등 버리시고 2번에 토지임대 분양주택 토지에 관한 임대차 관계 5, 6월 달에 자, 그 다음에 603쪽에 3번에 토지임대 분양주택 재건축 5, 6월 달에 4번에 토지임대 분양주택 공급 매입 5, 6월 달에 그 다음 페이지 청문 5, 6월 달에 보세요. 자, 제7장 벌칙이라 되어 있죠. 그 부분 다 버리세요. 607쪽까지 다 버리시면 됩니다. 다 버렸습니까? 자, 그래서 선거 이후에 상당히 많이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다. 지금 그렇게 하시고 이럴 때는 좀 자세히 공부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거 딱 알고 이제 바뀌는 거 봐가면서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하시고 제6편 이제 농지법으로 갑니다. 농지법은 여러분 시험에 두 문제가 나오죠. 자, 그래서 1, 2, 3, 4 넉 달 동안의 농지법은 이제 딱 지금 한 번 합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그렇는데 자, 농지법 할 때는 오늘 한 부분만큼은 자, 반드시 체계도에 정리를 합니다. 농지법 다음 주에 맞아 하면 또 정리하겠죠. 그리고 제일 앞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이제 공법 전체 내용을 체계도에 정리를 다 해줄 겁니다. 복습하면서. 페이지 수가 12페이지밖에 안 되죠. 저 12페이지가 이 속에 들어간다. 그쪽에. 예. 이 많은 내용이. 자, 마음만 먹으면 하루 10번도 읽겠다. 그런데 안 해요. 예. 저도 뭐 그런 것까지 바라지 않는데, 딱 제가 바라는 게 있어요. 3, 4월 자, 수업을 10번 할 거예요. 이 책에도 정리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10번 할 동안에 여러분이 안 빠지고 열심히 듣고 잘 정리하세요. 그러고 나면은 그 이후에 자,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공법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은 쉽게 파악되겠죠. 공부하기가 훨씬 더 편해집니다. 예. 자, 그래서 많은 내용들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줍니다. 간단하게. 핵심만 탁탁탁탁.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항상 공법책을 볼 때는 폐해놓고 보면 돼요. 그래 되면은
작년 시험같이 좀 수월한 해 시험은 공부 같은 경우 사실 체계도만 보고도 합기가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작년에 사실 올해 안 하려고 했습니다. 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필기를 2번 해야 돼. 한 번 설명할 때 한 번 하고, 이거 정리할 때 또 한 번 하고. 그럼 학원에 나가는 데마다 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 어깨가 감당을 못 해요. 예. 그래서 안 하려고 했더니 뭐라느냐. 앞에 합격한 분들이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도움이 많이 된다 해서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아시고. 자, 교재의 616쪽을 봅니다. 자, 총칙. 자, 농지법 총칙에 1번 재정 목적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법은 농지의 소유, 이용 및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죠. 그래서 이 법의 주된 내용은 첫째 줄에 있습니다. 농지의 소유, 이용,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란 말이 이 법의 주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뜻인지 봅시다. 자, 농지다라는 말은 국가 식량 생산에 기반이 되는 토지다 이 뜻이에요. 예, 우리나라 국가 식량 생산에 기반이 되는 토지를 농지다 이 뜻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죠. 그래서 자, 우리나라는 식량이 자급자족 되는 나라입니까? 안 되는 나라입니까? 예? 되는 나라요. 이 좁은 땅덩어리에 많은 인구들이 자,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국 소리가 듣죠. 예, 이제 노골적으로 외국에서 뭐랍니까? 대한민국이 세계 7위의 선진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제력이. 자, 그만큼 자, 강력한 이 법이 있었기 때문에 식량이 자급자족되어서 지금 이만큼 사는 겁니다. 옛날 어른들 흔히 하는 말이 있죠. 무슨 일을 하더라도 배는 든든해야 된다 했죠. 예. 그대로 그걸 적용했어요. 엄청 강력합니다. 이건. 예. 자, 그래서 농지를 보존할 수 있었고 식량을 생산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자, 이 법은 크게 3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농지 소유. 자, 농지는 아무나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자, 원칙적으로 누구만 소유해야 된다? 농업인만 소유해야 돼요. 물론 이제 예로 비농업도 소유하지만 원칙적으로 농업인 소유해야 되고, 자, 그리고 소유 상한제를 도입했어요. 자, 그래서 비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자, 예외로 농지 소유하더라도 일정 면적까지만 소유하도록. 자, 그다음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제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를 아무나 취득할 수 없도록. 자, 그리고 농지를 농업 생산 등에 이용하지 않고 놀리나면은 농지를 처분하라는 제도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일반 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반 토지는 소유 잘 합니까? 돈만 있으면 소유해요. 뭐 면적 잘 합니까? 안 합니다. 뭐 일반 토지를 취득하는데 자격증명제도 필요합니까? 없죠. 일반 토지 그냥 놀려놔도 처분하라고 강제합니까? 안 합니다. 자, 거기에 비하면 농지는 그만큼 이런 소유에 제한을 두어서
함부로 농지를 자 비농민이 소유를 해서 개발 같은 걸 할 수 없도록 소유부터 제한시켰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농지 이용은 누가 합니까? 자, 그래서 농업인이 농지 이용에 관해서는 여러분 시험에 출제가 안 되고 여기서 나오는 것은 크게 대리경작제라고 들어봤죠? 이런 제도나 농지의 임대나 사용대에 관한 이런 제도에 관해서만 시험에 묻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농지 보전입니다. 어떻게 농지 보전할 거냐. 크게 두 가지 제도죠. 농업 진흥지역제도와 그 다음에 농지 전용에 관한 제도를 통해서 농지를 어떻게 보전할 건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내용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두 문제 노는 법치고 내용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러분 책에 다 소개되어 있다. 여러분 쪽에는 일부만 소개되어 있다. 여기에 있는 거 골자만 소개해놨어요. 세부 사항들은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책에 자 용어부터 봅시다. 1번 농지라고 되어 있죠. 자, 농지는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원칙. 1번에 자 전답 가수는 그 밖에 줄칩니다.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는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줄침대요. 그 다는생 식물이라는 것은 여러 해 사는 식물을 말하죠. 그 종류는 박스 안에 있죠. 참고하시고. 자, 이번에 이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이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부지. 자, 그래서 줄쳐야 될 것은 개량시설 줄치고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부지 줄치면 돼요. 자, 이에 해당한 토지에 개량시설을 설치했다. 농축산물 생산시설 설치했을 때 그 부지도 농지로 봐라 이 뜻인데 박스 아래 토지의 개량시설이라는 것은 A의 유지, 물웅덩이를 말하죠. 자, 뭐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같은 거, 그 밖에 농지 보존에 이용에 필요한 시설 같은 것이 개량시설이에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니은에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 같은 것으로서 A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같은 거, B의 축사, 곤충사육사 같은 거, 간이 퇴비장 같은, 자, 농막, 원두막이나 농규 창고를 말하죠. 간이 저온저장고, 간이 액비저장소 이런 것이 농축산물 생산시설인데 이런 시설 부지도 농지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제 우리가 풀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농지라는 개념은 크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째는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 토지 사용하고 있는 현장, 실제 토지 현장이 농작물 경작지나 단생식물 재배지로 자, 사용되는 토지를 농지로 봐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 토지 현장이 경작지 재배지면 뭐다? 농지다. 이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지목이 전이다, 밭이다, 답이다, 논이다, 가수원이다 하면은 경작지 자, 재배지로 사용되는 기간과 무관하게 농지예요. 자, 그럼 지목이 전답 가수는 무조건 농지다 뜻이죠. 기간 뭐 얼마나 사용했는지 관계없이 무조건 농지다. 자, 그리고 지목이
전이다, 답이다, 가수원이 아닙니다. 자, 아니면 경작지, 자, 재배지로 사용되는 기간이 3년 이상이 되어야 뭐가 된다? 농지가 된다. 그 뜻이요. 자, 그리고 위 토지, 경작지나 재배지에 계량시설이나 농축산물 생산시설 같은 이런 시설이 설치된 부지도 뭐로 본다? 농지로 본다. 크게 농지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지목이 전답 가손이 아닐 때는 경작지 재배지로 사용기간이 몇 년 이상? 3년 이상 된 농지입니다. 그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 예를 나와요. 자,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로서 201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자, 농작물 경작지로 사용되고 있다면 해당 토지는 농지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2015년부터 하면 3년 이상 썼죠? 그렇게 시험에 낸다. 책대로 보고 가면, 이래 놓으면 뭐 합니까? 책대로 보고 갔다. 그럼 틀리고 와야 되죠? 예. 왜 이렇게 바꿔부르니까 그렇다. 자, 그래서 지붕 전답 가손이 아닐 때는 경작지 재배 사용기간이 3년 이상이 돼야 돼요. 자, 그렇게 아시고. 자, 그러면은 이 규정을 가지고 우리가 주위에 볼 수 있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자, 여기에 자, 이런 산도 있고, 자, 여기에 차가 단 도로도 있고, 자, 여기가 지목이 임야입니다. 산지죠. 이 도로가 옆에 있는 산지에 가보면은, 자, 여기에 이렇게 전원주택지라는 거 봤습니까? 있다. 그러면 지목이 임야인 상태에서 주택지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느냐? 절대로 안 되죠. 절대로 안 돼요. 우리나라 산림법이나 산지관리법은 이거 허용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들어갔느냐? 자, 여기에 지목이 임야인 이 산지에 나무가 많으면 안 됩니다. 나무 별로 없어야 돼요. 그러면 빨리 형질 변경 허가를 받습니다. 뭐 하려고? 자, 가수원 조성해서 가수원을 운영하려고. 자, 그래서 3년 이상을 자, 가수원으로 썼습니다. 뭐가 됩니까? 농지가 되죠. 농지 상태에서 주택지로는 바꿔줍니다. 이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 부르느냐? 산지 개발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산지에 전원주택이 들어간 것이 이 과정을 다 거쳐서 들어간 거예요. 이 과정 거치는데 5년 걸린다. 5년. 빨리 해도. 그래서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도 이제 사실 이거 하려고 산을 6필지를 샀어요. 예. 그래서 지금 만약 거기 내 계획대로 됐다면 뭐 지금 마이크 안 잡고 있죠. 어디가 있느냐? 산에 가 있겠지. 이거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예상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거 하려고 산 6필지, 한 필지다 한 3,000평, 2,000평 이렇게 샀어요. 그래서 돈 많이 안 납니다. 산지는 땅값이 10,000원밖에 안 해요, 평당. 3,000평 사와야 3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예. 자, 그래서 그거 5년 동안 이 작업을 하면은 평당 한 300만 원의 분양이 됩니다. 실제 경비가 한 150 이상 들어요. 이거 하는데 돈 많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5년에 한 필씩 만들어 팔면은 노후가 되죠. 예. 그런데 딱 사고 6개월 만에 법이 딱 바뀝니다. 뭐로? 이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만이 이렇게 해줄 수 있다. 이제는 형질 변경 허가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도록 바뀌었습니다. 자, 산지 전용 허가는 어떨 때만 허가해 주느냐? 여기에 산에 나무가 별로 없죠. 자, 그러면은 자, 육림, 나무를 키우는 사업이라든지 육림 사업이라 들어봤죠?
조림사업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허가를 해줘. 그 다음에 휴양림이라고 들어봤습니까? 휴양림 같은 사업을 할 때만 허가를 해주는 것이 이 허가예요. 이런 거 허가해 준다 안 해준다? 절대로 안 합니다. 절대로. 이거 딱 바꾸는 순간에 산지 개발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법 바꾸구나. 자, 그래서 결국은 저도 이제 계속 지금 이 시간에 이 써 있잖아 지금.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중에 한 필지는 팔았고, 한 10배 받았습니다. 10배 받으면 뭐합니까? 이 정부에서 세금을 반이나 걷어갚는데, 정말 심하게 걷어갔다, 세금. 확 들라. 그냥 안 팔 걸 사다가 팔았는데 그냥 완전히 세금을 50% 판 대금이 거의 50% 가까이 세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나머지 5필지는 이제는 가지도 않습니다. 왜? 포기했습니다. 나라건데 뭐. 그거 가보니까 나무 심으라고 저 알아 다 해놨어요. 자, 그래서 옛날에는 형질 변경 허가를 내줄 때는 요 규정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산지 개발을 했다. 자, 그래서 요 규정을 제일 주의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아시고 그 뜻이에요. 자, 그 밑에 예외 봅시다. 초지법에서 조성된 초지 등 다음에 정한 토지는 제외하는데 1번의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줄칩니다. 지목이 전답 가순이 아닌 토지 갈로 띄워놓으시고 로서 농작물 경작지, 단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된 기한이 3년 미만인 토지. 줄 쳤습니까? 자, 지목이 전답 가순이 아닐 때는 3년 이상 세야 되죠. 3년 미만일 때 농지가 아니다 이 뜻이죠. 자, 이번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줄칩니다. 지목이 임야인 토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전용 허가까지 줄치고 갈로 띄워놓으시고 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 경작지, 단생식물 재배지 이용되는 토지는 자, 농지를 안 봅니다. 그 이 법이죠. 지목 임야일 때 무슨 허가 받아야 된다? 산지 전용 허가를 받도록 법을 바꿔버렸어요. 산지 전용 허가는 이렇게 가수원을 꾸민다 이런 건 허가 안 내줍니다. 딱 산림 조성에 필요한 허가 있죠. 산에 육림을 한다, 조림을 한다, 산에 나무를 심는다, 아니면 휴양림 것도 조성할 때 이때 허가 내주는 거 외에는 안 내줍니다. 이거. 자, 그 다음 세 번째 초지법에 조성된 초지 줄치고 초지는 농지가 아닙니다. 초지는 풀밭이죠. 풀밭. 농지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농업인부터 또 잠시 쉬었다 합시다. 칠판은 그대로 두세요. 지우시지 마시고 계속 써야 되니까.